아, 이제 좀 쉬자. 이 말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온 60대 가장이 드디어 맞이한 은퇴의 순간.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예상과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분의 고백에는 참 많은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은퇴를 하나의 마침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쌓아온 경력을 내려놓으면 모든 책임에서 해방될 거라고, 이제 편하게 살면 된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을 살아보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도 아닌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제이막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60대가 되니 힘들어도 참자, 그만두자,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자, 이런 결심을 하고 퇴직을 선택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뚝 끊겼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기도 하고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집에만 있지 말라는 가족의 말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은퇴가 끝이 아니었을까요? 왜 그분은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글을 통해 은퇴 후의 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서울에서 35년 넘게 은행원으로 일했던 박 씨는 62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점장까지 하며 남 부럽지 않게 살았고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했죠. 퇴직금이 2억 정도 나왔고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 원 정도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출근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깁니다. 은퇴 1년 차에는 전국을 여행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때 돈을 생각 없이 쓴 게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내 돈인데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쓰다 보니 2억이 1년 반 만에 8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남은 돈을 안전하게 굴려야겠다고 했지만 금리가 너무 낮았고 금융사 권유로 가입한 펀드는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였습니다. 아내가 관절 수술을 받으면서 몇백만 원이 한 번에 나갔습니다. 본인은 고혈압이 심해지면서 매달 약값과 정기검진 비용도 부담이 됐습니다. 은퇴하면 쓸 돈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들어가더라고요. 이 말이 참 뼈아팠습니다. 박 씨 부부는 결국 월세로 옮기고 국민연금으로만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퇴직금이 2억이나 있었던 가장의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에 사는 60대 초반의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을 30년 넘게 다녔습니다. 본인이 직접 공장을 관리했기에 성실함에는 누구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를 나올 때 정말 심플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쉴 거야. 평생 고생했는데. 그런데 막상 집에서 쉬어보니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김 씨는 늘 회사 김 부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저씨였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좋았지만 어느새 너는 뭐하냐? 는 질문이 부담이 됐습니다. 나 은퇴했어. 라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던지요. 게다가 자녀들도 한창 돈이 들어갈 시기였습니다. 결혼, 주택자금, 손주 돌봄까지 계속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서 본인 노후 자금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전 같은 월급을 주는 곳은 없었고 경비원이나 마트 배송 알바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가족을 위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좀 다른 결입니다. 경기도의 66세 이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비교적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자가주택, 국민연금 월 140만 원 정도. 그래서 귀촌을 선택했습니다. 공기도 좋고 생활비도 싸다니까.
하지만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텃밭이야 재미로 할 수 있지만 식재료며 생활비가 다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웃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 접근성이 나빠서 감기만 걸려도 큰일이었고요. 가장 큰 고민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서울에 살 때는 친구도 자주 보고 자식들도 주말마다 왔는데 귀촌하니 왕래가 뚝 끊겼습니다. 우리 둘이만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오려 했지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첫째,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는 것. 둘째, 은퇴 후의 역할과 정체성 상실. 셋째, 예상 못한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외로움. 많은 분들이 나는 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계획이 너무 단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액수만 계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거냐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는 계획이 아니라 설계다. 설계란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예비비, 사회적 관계 유지 방법,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 이 모든 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60세에 은퇴하면 40년 가까이 더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위해서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찾아야 합니다. 또 중요한 건 함께 준비하기입니다.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자녀들과도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묘한 갈등이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60대의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짜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기에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시나리오를 써야 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었다는 고백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미리 깊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그래, 나도 내 은퇴를 다시 설계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왜 60대 가장이 은퇴가 끝이 아니었다고 고백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봤죠. 이제는 전문가 관점에서 독자분들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전략을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해요. 말 그대로 이제부터가 실전 설계입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었다면 그 이후를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관건이죠. 제가 상담 현장에서 자주 권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돈 흐름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대부분 굉장히 막연합니다. 퇴직금 2억 받았다. 국민연금 월 120만 원 나온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끝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진짜 설계할 때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필수 생활비, 주거비 관리비, 세금, 식비,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이건 무조건 매달 나가죠. 전문가들은 이 고정 지출을 소득의 5,060%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120만 원 나오면 필수 생활비는 6,070만 원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퇴직금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울 수 있어야 하고요. 변동 생활비와 여가비. 이건 진짜 방심하면 훅 셉니다. 여행, 외식, 손주 용돈. 특히 초기에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써야지라고 마음 풀면 예상보다 5배 이상 나가기도 해요. 은퇴 초기에 여행 다니며 1억 썼다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꼭 연간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올해는 여행비 300만 원까지만. 손주 용돈은 명절 10만 원씩. 이렇게 정해두면 나중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의료비 예산. 이게 가장 큰 복병입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후 평균 연간 의료비는 150만 200만 원 수준이지만 편차가 큽니다. 관절 수술 한 번에 500만 원, 치과 임플란트 100만 원 이상이 한 번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의료비 계좌를 따로 만들어 두라고 꼭 권합니다. 퇴직금 일부를 의료비 전용으로 떼어두고 손대지 않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안심저축이 됩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을 나눠서 쓰기 전략입니다. 한국 분들은 한꺼번에 목돈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2억? 이걸로 상가 하나 사야지. 1억으로 애들 전세금 빌려주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퇴직금은 목적별로 분할 관리가 원칙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나눠보세요. 월 생활비 보충용 현금성, 비상금 예비의료비 긴급 상황, 장기 투자 안정적 배당 채권 등. 자녀 지원금 정말 필요하다면 이 항목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항아리를 나눠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2억이면 1억은 안전하게 생활비, 보충 통장 정기 예금 단기 채권 등, 3천만 원은 의료비나 비상금 계좌, 5천만 원은 장기 투자용. 자녀 지원은 정말 마지막으로. 이걸 한 통장에 넣어두면 계획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급히 돈 필요하다고 하면 통장째로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본인 생활이 꼬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퇴직금의 70%는 노후 생활비로 고정해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투자나 자녀 지원을 하더라도 절대 이 원칙을 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은퇴 후 일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은퇴 후에는 다른 방식의 일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자존감 유지, 사회적 관계 유지, 정신 건강까지 다 걸려 있어요. 실제 사례로 서울의 한 63세 남성은 경비 일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면서 전혀 다른 장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매일 일정하게 움직이니 건강이 좋아졌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외로움이 사라졌다고 해요. 돈도 돈인데 사람이 이렇게 살 맛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한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은퇴 후 취미로 배우던 바느질을 살려 소규모 공방을 열었어요. 하루에 34시간 정도만 운영합니다. 수입은 크지 않아도 매달 3,04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생활이 활기차졌다고 합니다. 돈 벌려고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재밌어서 시작했더니 용돈도 되고 손님이랑 수다도 떨고 좋더라고요. 이렇듯 은퇴 후의 일은 생계 보조, 정체성 회복, 관계 유지, 심리 안정이라는 다중적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너무 무리한 전업 창업보다 소규모 부업, 시간제 일자리, 재능 기부형 활동 조금이라도 사례비가 있으면 좋음. 이런 쪽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은퇴 준비 상담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배우자랑 꼭 먼저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은퇴 후의 돈 문제와 생활 방식은 둘이 함께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골 귀촌을 꿈꿨고 아내는 도심 생활을 원했습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갔어요. 또 다른 부부는 퇴직금을 전부 아들에게 집 전세 자금으로 주기로 한 걸 아내가 나중에 알고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은퇴 후엔 대화가 필수입니다. 어디서 살 건지, 매달 쓸 돈을 얼마로 할지, 자녀 지원은 어느 수준까지 할지, 병원비나 요양비는 어떻게 대비할지, 이걸 솔직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대화는 갈등을 줄이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도구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권하고 싶은 건 시뮬레이션 해보기입니다. 이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해보세요. 연금 포함 월소득 얼마? 매달 고정 지출 얼마? 예상 의료비 연간 얼마? 여가 비여행비 연간 얼마? 대형 지출 자녀 결혼, 수리비 등 언젠가 얼마? 종이에 적어보고 5년 단위로 나눠서 계산해 보세요. 이 페이스로 10년 뒤에도 유지가 되나? 퇴직금이 언제 바닥나나? 이걸 직접 확인해 보면 훨씬 현실감이 생깁니다. 결국 은퇴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났으니 누워서 쉬자가 아니라 앞으로 더 살 날을 제대로 설계하자라는 태도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익힌 글이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나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다. 배우자랑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겠다. 나도 의료비 통장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계기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 2막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책입니다.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제는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로 한 장 한 장 채워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